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번의 풍경 강원준입니다. 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직 뭐 이제 총선도 이제 끝났고 이 전편에는 이제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렇게 이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주요 관심사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많은 득표가 나왔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 그 투표의 차이가 왜 났느냐, 그래서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그 가치관을 잘 공유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어떤 그 정당의 존재 이유보다는 어떤 그 정당이 갖게 되는 권력, 그 권력에만 관심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가치관보다는 이 권력욕만 많은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무래도 또 저는 이제 뭐 굳이 뭐 성형은 이제 뭐 좌파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의 허점을 자꾸 부정을 하고 자기의 좋은 면만 보려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반드시 실수를 하게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균형성을 잡기 위해서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우파 쪽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청취를 해서 제가 혹시 간과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좀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파 유튜버 채널을 많이 보는데, 특히 이제 어제 오늘 계속 그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게 이제 이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부정선거다, 선거 조작이 있었다, 뭐 이런 그 음모론이 이제 많이 대두가 돼가지고 그와 관련된 뭐 증거 영상 뭐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아무튼 지금 시간까지는 이제 그게 우파 쪽 내에서도 사전 조작과 관련된 주장은 주작이었다. 사전 투표 조작은 주작이었다. 그와 관련된 의문제 제기는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 보다가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우파 채널 뭐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뭐 윤선 씨 것도 있고 뭐 성재준 씨, 이성민 씨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이 우파 쪽 채널이긴 하지만 정말 애착 갖고 있는 우리 캡틴 TV의 캡틴 씨 뭐 등등해서 이제 여러 채널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캡틴 TV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가장 그 우파이긴 하지만 상대당이 하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어떤 논리적인 측면도 또 잘 받쳐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와 관련된 개인의 주장도 충분히 이제 반대쪽에 있는 저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으시고, 중도 우파 같은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다른 우파 채널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수위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의 격이 있는 채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캡틴 TV. 근데 오늘 그 캡틴 TV가 지금 요즘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직접 자기가 선거운동 현장에 가서 마이크도 잡고 같이 또 거기서 선거운동에 직접 많이 자원봉사를 하시는지 많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 투표 이후에 자기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 이제 투표 조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선거 쪽 그 우파 쪽 지지자 쪽 선거 사무실 가가지고 대책 사무실 가서 그 관련계자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그 우파 쪽의 각 당의 그 관계자들조차도 사실 이거는 조작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선거 투표 조작이 됐다는 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그 자기 채널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거는 투표가 조작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정작 그쪽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차후에 이 미통당을 대표로 하는 이 우파 세력들이 어떻게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선정을 해서 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작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후폭풍을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뭐 악플도 엄청 많이 받으시고 뭐 그 아주 뭐 채널에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으시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는 좌파니까 이게 저는 나름대로 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이거 봐, 우파 애들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그 당의 그 지지잖아. 응? 그 당내에서도 그 모양이고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똑같다 이런 생각.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당의 그 지지자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솔직히 기분이 좋다기보단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그분들이나 저나 사실 뭐 좌파든 우파든 이 솔직히 크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좌파이기 때문에 어떤 이득이 더 있으면은 기분이 좋겠죠. 일단 현실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별 상환금 좌파 투표한 사람들한테 돈 줍니다.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뭐 그 가뜩이나 지금 정부에서는 총선 이후에 재빠르게 이제 총선 이후에 특히 이제 현안인 코로나 관련해서 사태와 관련해서 뭐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추진을 한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그럼 그 추경과 관련돼서 우파는 안 주고 그럼 좌파만 줄 것이냐? 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라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우파라고 해서 그 우파한테 우파 찍은 사람들한테 갈 돈을 갖다가 좌파들한테 몰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파 여러분들이나 좌파 여러분, 좌파인 저나 다 똑같이 이름은 똑같아요. 한 표. 우리 이름은 한 표입니다. 한 표. 누구한테? 정치인들한테는 우리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누가 뭐 거기 선거 사무실 가서 막 제가 찍었어요 이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몰라요. 그냥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냥 한 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은 거, 저희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뭐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이 저희는 똑같이 그 한 몸뚱아리 안에, 한 나라 안에 한 몸뚱아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몸뚱아리에 있는 뭐 근육이나 장기인데 어느 한 부분이 썩으면 똑같이 썩는 거예요. 좌파가 잘못하면 좌파가 썩으면 우파도 썩는 거고 우파가 썩으면 좌파가 썩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한 몸 안에 있는 이름도 똑같아요. 한 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파가 조금이라도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컸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죠.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자식들 또 저러고 있네. 그래서 조선 실실 조선화 보내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좀 앞으로도 저도 많이 배우면서 내가 너무 좌파라는 입장에서 너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사태 아직 결론은 안 났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좌파라고 해서 이놈 조국과 관련된 건 무조건 이거는 검찰의 어떤 이거는 이 검찰의 부정한 권력을 쓰고 있는 그래서 이제 희생자다 이런 입장에 더 경도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이제 판결은 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과 같이 좌파이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을 미는 이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선 제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보는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파고 또 중도가 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파가 더 잘 되길 바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저뿐이 아닐 거예요. 그런 좌파는 또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한 표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더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우파 여러분들한테 정말 바라고 싶은 거는 제발 제발 좀 뭉쳤으면 좋겠어요. 응? 이 좌파 쪽 채널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기성 언론이랄까요? 언론 권력의 최상층 이제 방송사 쪽에 진출한 옛날에 딴지일보 총수인 김어준 씨도 있고 뭐 주진우 기자도 있고 또 오연호 대표 기자가 대표로 있는 뭐 오마이뉴스도 있고
이 좌파 쪽에는 뭐 유시민 씨도 계시고 참 쟁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경력이 많아요. 근데 이 그분들을 상대하는 이 우파 쪽의 어떤 보수 채널들을 보면 솔직히 거기는 스피커가 없어요. 스피커가 어떤 그 뭐 가세현은 솔직히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좌파라서가 아니라 좀 격이 없어요. 너무 격이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호준 씨나 이쪽이 이제 뭐 격이 있다. 저는 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좌파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옛날에 그 김호준 씨가 총수로 있는 딴지일보 같은 게 이제 B급 언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해학적으로 이렇게 좀 빌빌 꼬면서 나름대로 좀 속상한 좌파들의 마음을 많이 달래주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좀 거친 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격이 낮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이 스피커로서 나름대로 경력과 이 지식이라든가 운동권 출신들이잖아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우파 채널을 보면은 정말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게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끼리도 단합이 안 돼. 응? 난 우파들이 참 단합 좀 했으면 좋겠어, 제발. 그래서 가뜩이나 1대1로 해도 상대가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하고는 잽이 안 돼요. 그분들은 진짜 옛날에 뭐 여러분들 이제 주사파라고 하지만 정말 만약에 그랬다면 사상 교육에 특히 이제 사회학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학 아시죠? 예. 근데 그 상대가 되는 우파 채널들 보면 일단 개별적으로 솔직히 어떤 논리적으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많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우파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중도인 사람들, 심지어 좌파인 사람들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좀 합리적이고 논리가 분명하고 근거도 분명한 이런 어떤 수긍이 많이 가는 이런 얘기들을 힘을 모아서 전달을 해도 안 될 판국인데 다 보면 다 각계전투식으로 그리고 그 중에 좀 어떤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많지 않게 그냥 평범한 독자로서 이 유튜버 독자로서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 뭐 캡틴 TV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해가 가는 공감이 가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그 TV 쪽 그 채널에서 나오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단합이 안 될까 이런 점들이 안타까웠고 또 그런 그나마 있는 스피커들끼리도 왜 단합이 안 될까 저 사람들은 좌파 측들 같은 경우는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개별적으로 잽도 안 되는데 왜 그런 그리고 뭐 어떤 시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이번 결과 나왔잖아요. 투표가 조작이 아닌 것도 밝혀졌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있으면은 개별적인 어떤 이해관계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공통의 정치관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이 보수 유튜버들 쪽을 보면은 미통당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다 각계전투야.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표로 보면 보고 표에만 관심이 있듯이 가치관보다는 계파별 이득, 이해관계, 이해득실에만 몰두하듯이 여러분들은 이 유튜버 특히 보수 유튜버들 보면은 구독자들을 어떤 정치인들처럼 한 표로 그냥 구독자 수에만 관심이 있지 어떤 나름대로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솔직히 못 느끼고 있는 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단합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다 합당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라든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서로 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서로의 많이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좌파들을 지지한 사람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우파 유튜버 분들이 또 노력하시는 것도 저희들한테 또 도움이, 이제 좌파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한 표거든요. 그냥 일개 한 표에 불과해요. 근데 이 표라는 게 참 이 무시무시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삼성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한 표거든요. 그 사람이 뭐 표를 갖다가 뭐 10만 표, 100만 표, 삼성 주식, 이게 주식처럼 뛰는 게 아니에요. 표가 어떤 뭐 주식처럼 뜁니까? 이재용 씨가 갖고 있는 표가 뭐 더 비싸요? 더 큰 힘을 발휘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다 똑같은 한 표고, 그리고 굉장히 큰 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혜택 많이 받고, 저는 뭐 해외에 있으니까 혜택 받는 건 뭐 없어요. 무슨 혜택을, 뭐 제가 받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더 모든 어차피 유권자인 국민 개개인이 또 힘들어하는 이 20대 청년들, 특히 이제 보수 우파가 많은데, 그분들이 정말 아파하는 곳을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또 그 발전은 여러분들이 단합 속에서 발전하는 게 가장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유권자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같이 좀 힘을 좀 모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 바람이고, 사실 뭐 여러분들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에서 사실 표는 갈려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저희 아버님은 또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집안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저희 아버님이 맞는 걸로 하고, 저는 또 제 동생은 제 동생. 그래서 저의 이런, 제가 제일 겁내는 게 제 채널이, 저희 아버지가 보시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는 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저희 아버지한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한테는 말씀하지 마시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뒷조사하지 마시고. 아무튼 제 순수한 바람은 우파 유튜버들이 좀 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통의 노력으로 찾아서 이 한 표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멜번의 풍경 순서 16번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저는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우파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 가치관과 관련된 거예요. 사실 건국 이후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공통의 가치관을 가질 만한 어떤 합리적인 어떤 토론의 토대, 그리고 토론의 자세, 이 자세를 좀 더 갖는 게, 누구나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 가치관 자체를 좀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파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발 단합된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